자, 2차 전지가 또다시 지수를 다 끌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죠. 코스닥 지수 지금 뭐 어찌됐든 글로벌 시장의 영향이든 뭐가 됐든 간에 코스닥 쪽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놓고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7%, 8% 밀려 내려가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설정해서 들여다놓고 볼 때가 7월 20일 날짜 기준에 시가총액이 65조 정도 했어요. 그래서 65조 정도 수준을 했었기 때문에 7월 20일자 기준에서도 아주 공격적으로 여러분들께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올라올 수도 있다. 충분하다. 그런 부분들을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보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7월 26일 날,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고 나서 7월 26일 날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7월 달 거 한번 놓고 보도록 할게요. 눈으로 뭐 확인을 하셔야만 뭐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원고도 이렇게 우리가 다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뭐 10년 이상 원고를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즌 6에 23년 그 7월 26일, 27일 이때 볼까요? 8월 1일 이때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들 보시면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이때 기준이 7월 26일이죠. 이때가 7월 20일이에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걸 좀 키워볼까요? 7월 20일 기준에 이렇게 두 개를 넣어놨어요. 두 개를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자 여기까지가 5위죠. 5위 1, 2, 3, 4, 5 여기까지 10위. 그렇게 해서 기아와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으로 놓고 본다면 에코프로 BM이 10위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65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64조네요. 그죠? 64조 3천억. 이 부분을 왜 갖고 나갔겠어요? 이거 왜 갖고 나갔겠어? 20일이에요. 20일 정확히.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98조까지 올라왔더라고 보니까. 98조. 말이 98조죠. 농담이 아니라. 지금 얼마예요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44조? 반토막 이상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사라고 했다, 뭐 누가 25년까지 간다고 했다, 다 필요 없어.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신 거고. 또 우리는 어찌됐건 이 소나기를 그나마도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나마도 조금은 피해가고 있잖아. 우리도 어려운 종목군이 있지만 뭐 자동차, IT가 오늘 잘 방어를 그나마도 일부의 방어를 해줬고, 이날 26일 날 장중의 기준입니다. 장중 마감 때겠구나. 마감. 장중이면은 97조, 98조까지 올라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오버슈팅이 나오면 진짜 몇 년 만에 한번 오는 2017년도에 그 바이오 광풍이 불었을 때 이후에 진짜 오래간만에 참 좋은 수익을 내주는 시장의 흐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2020년부터 해서 그렇게 사랑해서 접근을 했던 2차 전지이지만 윤정도 아주 매몰차죠. 매몰차잖아요. 어지간해서는 가져가잖아요. 뭐 IT도 어지간해서는 IT 가져갑니다. 별의별. 근데 결국은 2차 전지 7월 26일 이후에 7월 28일, 31일 이게 목요일, 이게 금요일입니다. 28일이 금요일, 이게 월요일입니다. 이틀 가격 반발력 전부 매도. 뭐 쓸데없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진짜 그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도 대처를 한다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뭐 길라잡이 역할을 우리 박순혁 씨가 하고 있는데, 그 박순혁 씨, 뭐 선대인 씨, 뭐 또 김지훈 대표, 뭐 이창환이죠. 이창환. 하이투자증권인가요? 뭐 하여간에
그러고 나서 뭐 레몬 리서치에 뭐 김민수 대표 깔짝깔짝, 또 저기 이토마토에 누구에게 이종복이 깔짝깔짝. 최종 판단하기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은 이제 슬슬 나오는 내용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선거 관련해서. 그 전에 이제 뭐 선거 이런 내용이 와닿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그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정책적인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쪽의 정책이 어떻게 설정되느냐. 그러니까 22년 9월 달에도 그걸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정책의 기준에 민주당 정책의 친환경, 그 친환경의 전기차, 2차 전지, 그 부분이 교토 정서부터 파리 기후 협약, 그리고 IRA까지. IRA는 사실상 좀 웃기는 거죠. 사실은 중간 선거 앞두고. 그걸 지금까지도 확대해서 간다니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까지 확대해서 갈 이유가 없는데요, 사실은.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저 흐름 속에서 그 2020년도에 테슬라가 폭발적인 시세를 낼 수 있었던 거는 민주당의 승기가 잡히면서의 흐름이었고, 누구도 부정 못하죠. 이렇게 되면서 2차 전지가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에도 그 자주 접속하신 분께서, 그분인가 다른 분인가 같은 분인 것 같은데, 야 정두야, 테슬라하고 어떻게 2차 전지를 갖다 붙이냐, 오버했다 너, 뭐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셨더라고. 기가 차는 곳이 무슨 테슬라가,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형성이 되고 그 정책의 수혜를 테슬라가 받는다라고 해석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거 상상을 못했죠. 에코프로에만 빠져 계시다 보니까. 2020년 3월 저점 이후에 1년 동안의 상승률이 이래요. 근데 이 종목군들이 그 당시의 기준에 16조짜리가 71조 올라왔거든요. 이게 시가총액이 7위에서 이렇게 4위, 3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SK이노베이션은 뭐 494%. 그러니까 올해 기준에 그 에코프로 BM을 빼고 나면은,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사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그 홀딩스 이런 쪽은 이 당시 2020년도 당시에 이런 랠리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비이성적으로 금양이나 이런 애들이 주가 조작이죠. 주가 조작을 해서 그 수익 범위가 난 거고, 뭐 금양은 또 얘기하면 뭐 주주절절 뭐 구구절절 할 얘기가 많고. 2020년도에 우리는 이런 수익을 다 잡아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수익을 다 이 표 작업 어디선가 있을 텐데, 나중에 시간 될 때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들이 이 표 작업 어디선가 있을 거예요. 방송 화면으로 캡처해 놓으세요. 21년 뭐 2월 달까지 해놨으니까 21년 뭐 3월 정도에 보셔도, 아니다, 더 뒷부분에 있겠다. 이거는 나중에 정리한 거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뭐 테슬라와 LG화학, 테슬라와 삼성 SDI, 테슬라와 SK이노베이션. 근데 이 보시면은 정확히 똑같이 가요. 등락률의 차이가 일부 있을지언정 똑같은 추세의 범위. 여기서 한 단계 더 땅 치고 올라간 거. 요게 이제 최고점입니다. 21년 11월. 그거 빼고는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그죠? 그러나서 테슬라가 이렇게 조정받는데 우리나라만 탄력을 받았던 이유,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탄력받은 이유가 뭐예요? 별거 없어요. LG에너지솔루션의 강세입니다. 언제 기준에? 여기. 이게 언젠데요? 안 보이시죠? 저기 써놨잖아. 22년도 그 1월부터의 기준인데,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상장되고 나서 7월입니다. 7월 저게. 7월 말에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이 보호해수가 풀려요. 지금 여기 보호해수 해제에 대한 부분을 PPT를 우리 원고 작업하신 분이 주셨는데, 여기서 내가 빼먹었어. 보호해수 그 해제 관련된 PPT 있었잖아요. 그 다시금 주세요. 다시금 마지막 원고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다시금 주세요. 결론적으로 보호해수가 해제가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MSCI 지수에는 이미 편입이 돼 있고, 그 MSCI 지수 편입 비중이 늘어납니다. 보호해수가 81.84%가 증가했기 때문에 LG화학이 절대 팔지 않겠지만, 그래도 인식은 얘 안 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이 안 잡혀. 무조건 비중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이제 11월 기준의 코스피 200 지수 기준에서 유동 비율이 또 높아지죠.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2위가 80% 올라와 버려요. 이때가 시가총액이 한 80조 했을 때인가 70조 했을 때인가요?
거기서부터 한 80조 올라오면서 한 150조 가까이 올라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잘났다는 우리도 들어간 에코프로가 얼마에 들어갔어요? 우리 정확히 7월 14일 날, 13일 날 실적 발표 나오고 14일 날 갭 상승 이후에 에코프로 BM은 그렇게 탄력 못 받았습니다. 그쪽은 이미 무상증자가 있었고 그 시세가 좀 있었던 상황이어서인지 또 그 당시에 에코프로 대비해서 에코프로 BM이 월등히 무거웠죠. 에코프로 대비 4배 시가총액 10조 정도. 에코프로는 그때 우리가 접근했던 게 74,000원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74,000원대 곱하기 2,500만 주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조가 안 되죠. 7, 24, 2조가 안 됩니다. 그럼 정확히 이때 우리가 들어갔느냐라고 했을 때 이 당시에 이제 매수 사인이 있었는지를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5만 원 갔어요. 그럼 7만 원대 들어와서 15만 원이면은 딱 100%입니다. 그러면 2조짜리의 100%하고 시가총액 2위짜리의 80%하고 누가 주도력이 있는 거야? LG에너지솔루션이 주도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LG에너지솔루션의 주도력이 형성이 됨으로써 결론은 자 볼까요 이거? 에코프로의 문자 보시면은 첫 받다가 문자 얼마예요? 7월 14일 15일 날 75,000원대 계속이에요. 계속. 왜 안 들어가? 시세가 나오는데. 지금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그렇지 솔직히 얘기해서 이 당시에 더블 수익 이게 뭐 말이 우습지 이게 더블 수익이 우스운 건가요? 이 기준에 2022년 하반기 기준에 들어 올린 거.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2020년도에 민주당이 승기를 잡아서 그러면은 다시 교토정서 파리교류협약 다시 가입하겠구나. 그 정책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가 16배 올라왔고 거기에 2차 전지 극대형주들이 다 폭등이 나왔고 물론 그때 에코프로나 이쪽 종목군들도 강세를 띄었죠. 근데 주도력은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고 2022년 하반기에도 개풀이나 무슨 금양이 시장 이끌어요? 시가총액 3천억짜리가 주가 조작해서 이렇게 들어올린 애가 2천억짜리 이런 애가 12조까지 끌어올린 거 아니에요? 그건 주가 조작이지. 그럼 걔가 그걸 다 들어올립니까? 시장을? 아니란 말이야. LG에너지솔루션의 방금 말씀드린 내용 때문이죠. 얘가 왜 올라갔어 이때? 방금 말씀드린 수급 논리지 얘가 갑자기 실적이 여기서 터져나와서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이에요. 그 결론은 요 표 하나만 더 작업해 주세요. 원고 작업해 주신 분. 오늘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2022년 하반기. 하반기 기준에 네 종목 거기에 금양까지. 금양은 별도로 하나를 다시 할까? 그래서 2022년 하반기를 이 종목군들을 비교를 하시면요. 에코프로가 따블이 난 거고 에코프로 BM 못 움직였어요. 포스코 퓨처엠 홀딩스 조금 이따 밑에 차트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얘가 주도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LG화학과 삼성 SDI가 일정 범위 동반적으로 움직였고. 맞죠? 그럼 올해 들어서는 왜 움직였냐 이거야. 그럼 작년에 LG에너지솔루션의 그런 흐름에 나머지 2차 전지가 연동돼서 움직였는데 시장에서 그건 뭐예요? 7월 13일 날 시간에서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 나오고 14일 날 급등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7월부터 10월 달 고점 찍을 때까지 7월 말 뭐 중순이니까 그러면 8, 9, 10 중순 3개월 동안에 더블 난 거고. 금양 같은 애들은 뭐 속단 표현으로 그냥 뭐 소송을 걸든 말든 주가 조작이라고 아예 표현을 해버리니까 그런 기준인 거고. 그건 뭐 저뿐만이 아니더라고. 이번에 다 검색해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서도 다 까고 있더라고요. 계속 금양을. 유광지 회장이 결론적으로 10년 전부터 이제 담보대출 80% 이상을 받아오던 기준에 이번에 전환 물량 행사한 거 있잖아요. 12. 그 800만 주 기준에서 30% 정도 240만 주를 유광지 회장이 다 행사를 했더만 본인이 5,000원 미만에. 그렇게 해서 그 배터리 아저씨 앞세워가지고 세일즈를 했는데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이 터져주니까 초대박이 나서 11월 9일 날 최고점 찍을 때가 41,500원이었나요? 하반기에 세 번의 상한가를 찍고 네 번째 상한가에서 한호가 밀린 11월 9일 날 41,500원인가 찍고 그리고 뭐 이틀 만에 3만 원까지 내려 1,000만 원 이탈됐죠. 이틀 만에. 그래 해먹고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추가적으로 23년도에 또 폭등이 나와요. 23년도에. 근데 이유도 없어 사실은. 이유가 뭐 있어? 23년도 폭등 나온 이유가 뭐 있어? 배터리 아저씨가 갑자기? 아니야.
그 양반도 11월 달 이후에 시장에서 없어졌었어요. 금양이 막 무너져 내리고 어디서 발 디딜 틈이 어딨어. 도망 다닌 건 아니겠지만은 거의 뭐 시장에서 그 인터뷰나 이런 게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아주 피크를 칠 때가 금양 41,500원까지 해먹을 때 그때 기준에 나와서 광산 얘기하고 콩고 얘기하고 또 부산에 공장 이제 짓겠다 얘기하고 그들이 발표한 거 진행된 거 거의 없습니다. 원래는 지금 벌써 매출이 발생돼 있어야 되고 막 수주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고 나서 올해 들어서 거의 조용했죠. 찍소리도 못 내고 있다가 아니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올해 들어서 정확히 아시겠지만은 포스코 피처엠이 14% 폭등이 나오는 게 1월 26일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와요? 역시나 테슬라 때문에 나옵니다. 테슬라가 이 바닥 반발력이요. 여기서부터 바닥 반발력이 우리 연휴 기간, 구정 연휴 기간에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25일 날 시간회에서 장 마감 시간회에서 폭등. 그렇게 되면서 그 포스코 피처엠이 우리가 갖고 있었잖아요. 18만 원 기준까지 갖고 있었잖아요. 17만 6,500원이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피처엠을 우리가 그것도 볼까요? 올해 들어서 공격적인 매수 문자 비중 확 줄여놓고 공격적인 매수 문자 들어간 게 포스코 피처엠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1월 26일 날 몇 번의 문자가 나갑니까? 올해 보시면은 14번의 문자가 나가요. 14번인가? 1월 26일 날. 1월 31일 날 전략 매도 사인이 나갑니다. 보시면은 1월 26일 날 11시부터 해서 3번, 7번, 11번, 14번의 매수가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2차 전지 비중을 다시 늘려놓은 거죠. 그잖아요. 뭐 증거가 있어야지. 뭐 무조건적으로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박 매수 사인 많이 내지 않았냐 이런 뻥쟁이들 얘기 듣지 마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벌써 이미 이게 지금 1월 31일자 그 자료란 말이 방송 원고 벌써 14번 매수해 나갔는데 1월 3일 날 상한가 1월 25일 날 상한가예요 얘가. 이 포트폴리오 비중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22년 하반기 포트에 에코프로 그리고 1월 포트에 포스코 케미칼로 옮겨놨고 SM 14만 원의 전량차익 실현 잘했고 2월 달에 포스코 케미칼 넣어놓고 2월부터 해서는 누가 움직여요? 에코프로 BM 2월 1일 날 9%, 2월 7일 날 에코프로 21%. 그죠? 그 흐름이 솔직히 테슬라의 이 가격 반발력 때문에 나온 거지. 저 가격 반발력에서부터 스타트가 된 거지. 얘네들이 갑자기 뭐 공격적인 뭐 어떤 수주 공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에코프로 BM 수주 공시 나온 건 21년도 말이죠. 그때 나온 게 SK 이노베이션 쪽에 10조 원이죠. 근데 납품 기간이 2024년부터 27년인가 그래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전기차의 수요가 둔화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계약 뭐 위약금 내고라도 파기하는 거죠. 그리고 파기를 못하니까 야 물량 좀 줄이자 적정하게 이렇게 되겠죠. 어찌됐든 정확히 보시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2월부터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2월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배터리 아저씨가 그 양반이 도서를 내는 거예요. 21년도 9월 달에 금양의 그 유광지 회장 만나기 전에 21년 9월에 만났다고 해요. 본인이 공식적으로. 그 만나기 전에는 뭐 했냐면은 이 뭐 30년 뭐 여의도 개뿔 뻥치지 말라 그러고 이 양반이 그 72년생인데 증권사에 입사를 하려면 최소 25, 27에 입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퇴사가 2008년이에요. 2008년이면은 72년생이니까 37? 그죠? 우리나라 나이로 37? 그러면 27에 들어가서 한 10년? 왜 30년이라고 뻥을 쳐? 10년? 그것도 이 퇴사한 이유가 애널리스트로 있다가 지점장으로 계셨던 분이 자문사를 냈단 말이에요. 자문사는 한 단계 낮죠. 운용사가 아니잖아요. 자문사는 낮단 말이에요. 거기 스카웃 됐다는데 무슨 스카웃이야. 자문사는 뭐 지금도 아무나 갈 수 있는데. 예? 결론적으로 이제 거기 가셔서 뭐 돈을 못 벌었대요.
인터뷰 내용이 돈을 못 벌어서 보험사 법인 영업을 하다가 유광재 회장을 21년 9월에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2년도 6월부터 여기저기 돈 내고 다니면서 이제 세일즈를 한 거죠. 본인이 돈을 냈다고 했잖아. 한경에도 돈 내고 그 기업 그 비즈라는 게 있어요. 돈 내고 출연하는. 그다음에 3%에도 2천만 원 내고 출연했는데 왜 니들이 나를 무시하냐?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인터뷰를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11월 9일 이후에 어디에서도 흔적이 없던 사람이 그 자료를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도서를 낸 거예요. 약간 허접지 않게. 요즘에 파는 거 말고 처음에 나온 초판 물량은 허접지 않게 좀 나온 물량인데 2차 전지가 여기서 이렇게 폭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분 책이 계속 베스트셀러에 들어가 버린 거야. 2차 전지 책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에 베스트셀러에 그 책 이름이 나온 거고 그분이 이제 언론에 나온 거는 이제 4월 달에 주가 폭등을 하니까 다시 튀어나온 거야. 다시. 그러면서 2차 전지 선구자인 것처럼 그 전에는요. 금양을 세일즈하고 다녔지. 그러다가 5월 23일 날 금융당국에 이제 제재 받고 금양 때문에 그리고 23일 날이 금양이 최저점입니다. 일단은 고점 찍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때 은퇴 선언을 해요. 은퇴가 아니라 뭐 활동 중지. 은혜를 입은 것들이 나에게 복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사 내용이 있어요. 그 은퇴인가 뭐 하여 뭐 안 한다고 해. 근데 요쯤에 MTN 그 매일경제 쪽일 거예요. 요쯤에 매일경제 쪽인가에서 인터뷰가 일부 있었어요. 일부 있었고 4월 달에 도서를 냈으니까 이분이 2차 전지 도서까지 냈나 해서 여기서 인터뷰가 있었고 그리고 주가가 깨졌잖아요. 그래 여기서 에이 나쁜 놈들 하면서 본인이 활동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랬다가 주가가 다시 치고 올라오니까 여기서 갑자기 유튜브에서 난리가 난 거죠. 내가 선구자다. 근데 언제? 선구자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 저 때가 아니라 2022년도에 MK에서도 나왔었구나. 22년도에 이제 6월 달에 세일즈를 하고 다니면서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금양을 섞어 넣는, 금양을 희석시키는. 금양이 그때 시가총액 얼마? 5천만 주 곱하기 7천원, 우리가 들어가는 기준 7월 25, 26인데 그렇게만 잡아도 3,500억 분이 안 됐어요. 그 전에는 2천억. 그 전에는 700억. 700억짜리 12조를 만들어 놓은 거야. 변화 하나도 없이. 어떤 변화가 있어? 원통형 배터리 누구도 인정 안 하는? 그래서 여기서 없어졌다. 여기서 튀어나오더니 갑자기 경험이 생긴 거죠. 이때도 한 50% 밀린 거거든요. 사실은 82만 원에서 50만 원 깨졌으니까 나머지 50%씩 막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악을 쓰고 뭐 공매도가 어쩌니 헛소리를 하는데 공매도의 기준은 여기 지금 공매도도 빠져 있어요.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 공매도 범위도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요거를 제가 다시 넣어놨는데 공매도 부분 어디 있어? 공매도 부분 만들어 놓은 거 하나만 다시 올려봐봐. 공매도가 에코프로가에 700억이었어요. 공매도 여기 있네. 요거 종목별로 다 해달라고 했죠. 이거 다 보강해야 돼 이제. 지금 뭐 농담이 아니라 뭐 여기저기서 또 이제는 나와달라고 하는 쪽이 생기고 있으니까 해달래.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9월 7일 날부터 일방향적인 방송하지 말고 2차 전지 오른 스토리를 다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자. 포장해서 보여주지 말고. 결론적으로 공매도가 700억에서 1조 8천억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찍을 때의 기준이 700억에서 1조 4천억.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없어요.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린 거에 대해서만 공매도에 공격을 받아서 밀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9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매도가 줄었어요. 9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공매도가 여기서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도 주가는 빠져. 떨어지는 물량만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시다시피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 액티브 쪽에서 매도를 때린 거죠. 그거에 대해서 뭐 비이성적이다. 공매도 때문에 나는 못 살겠네. 이렇게 때렸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 참,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9월 20일 날 가격 반발력 나올 때 공매도는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여기서 요거만 계산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공매도에 영향도 없는 거고 아무 내용도 없어요. 없는데 자꾸 어?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게 말이야. 여의도 카르텔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뻥을 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까 LG화학이 300%대, 삼성 SDI가 300%대, SK이노베이션이 500% 가까운 수익이 나왔거든요. 뭐 물론 기간의 차이는 일부 있어요. 근데 이들의 올해 들어서의 변동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올해만 따진다면. 뭐 그 이전부터 따지면 뭐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얘 하나예요. 얘 하나. 얘하고 밑도 끝도 없는 주가 조작을 한 금양이죠. 응? 금양이 여기 없으니까 금양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얘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근데 안 잡혀갈 수도 있어요. HLB가 잡혀가나요? 안 잡혀가잖아요. 그죠? 참 희한해요. 그게 개선돼야 되는 게 실질적인 개선의 중요성이에요. 공매도도 그렇지만. 얘 2020년도 이후에 1,500원 기준 잡으면 5천만 좀 750억인 거고 2020년부터 2차 전지가 움직인 거니까 그때부터 해서 91년 9월 달에 그 박순혁 씨가 유지강 대표, 금양 대표, 유광지 대표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22년 2월 저점이 얼마예요? 22년 2월 저점이 4,000원이면은 5천만 주 기준 잡고 2천억짜리예요. 2천억짜리 12조 올렸다니까? 근데 실체가 아예 없잖아, 지금. 근데 지금도 광산에 110조가 묻혀 있다는 둥. 그게 뭐 금양을 뭐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결론을 내드려야죠. 2차 전지 지금의 기준 어떻게 하느냐. 벌써 이미 이제 여기서라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진짜 뭐 매도의 사인을 줬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24일부터 전량 매도를 했죠. 그래서 24일부터 매도를 했고 쭉 보시면 그 이후에 이런 수급 범위를 다 이제 올려놔 드린 건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게. 그리고 종목군들별로 이제 언제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 내용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부분. 아까 뭐 우리 한미반도체도 봤지만 이걸 어떻게 저평가라고, 이게 성장주죠.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고 현혹을 시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7월 24일부터 우린 본격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이게 포스코 퓨처행 기준에 53만 원인데 53만 원 차익 실현하고 그땐 양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15% 이상이어야만 거기서 꼴이 될 때 차익 실현하는데 이날은 13% 움직였는데도 차익 실현을 했어요. 왜요? 포스코 홀딩스가 4조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고점 대비 24% 올랐다가 고점 대비 10%씩 밀렸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동반적인 이제 차익 실현하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차익 실현을 했더니 결론은 이거는 뭐 26일까지, 그러니까 한나절 보름 동안에 이건 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지 우리도. 한나절 보름. 그러니까 24일 날 차익 실현 전량하신 분들의 경우에 25, 26일 날 1시까지 뭐 70만 원까지 가버리니까 포스코 피처엠이. 근데 결론은 그 이후에 26일 날 폭락, 그리고 27일 날 추가 폭락. 그걸 가지고 공매도가 공격을 해서 그렇다, 절대 아닙니다. 공매도의 공격이 아니고 뭐 그게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뭐 종목 하나 40조가 넘는 종목, 60조에 달하는 종목을 두들겨 팼다고 그게 됩니까? 60조가 넘는 종목을 누군가가 담합을 해서 때렸다고 그게 되는 얘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자꾸 뭐 방송에서도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꿍하고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한 10억, 20억 있어, 예를 들면. 때려버린 거야. 그랬더니 로스콘 물량이 기계적으로 막 튀어나가는데 얘만 나가는 게 아니라 ETF 상품이나 이런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동반적으로 다 쏟아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물량들을 못 받아내니까 가격 반발력 나오다가 튕기고 나오다가 튕겨지고, 그런 범위들이 설정이 된 거죠. 공매도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 다 보여드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어디가 2차 전지 기준에서 바닥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뭐 해석을 해서 놓고 보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요 범위에서 놓고 보려고 그랬나?
25일 날 이날 기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26일 날 1시 방송이죠, 이게. 여기까지는 숨도 못 쉬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나절 보름 동안에. 근데 결국은 뭐 탈퇴 신호 나오고, 이 탈퇴 신호가 잘 보시면은 93,700원이에요. 현재가는 89,700원까지 밀려 있었고. 여기서라도 다 정리하십시오. 포스코 인터내셔널 89,300원에도 또 544,000원 정리하십시오를 아글아글 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끝났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되는데 펀더멘털 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지만은 거래대금이 8조씩 터지고 에코프로가 4조, 에코프로 BM이 5조 터지고 그리고 고점을 찍으면 그거는 그냥 끝났다라고 인식하는 게 옳다. 이거는 수십 년 동안의 기술적 분석의 약속이잖아요. 오늘 거래대금 한번 볼까요? 오늘 거래대금이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이요. 무너져 내리면서 10조인 거예요. 그 이전에 10조도 안 됐어. 코스닥 시장 무너져 내리면서 얼마예요? 무슨 뭐 7조 2천억? 얘네들 원래 거래대금이 18조씩 터졌어요. 18조. 올해. 그러면서 끌어올린 그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종목 하나가 8조?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이 7조인데 종목 하나가 포스코 홀딩스가 8조 거래대금이 터져요? 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두 종목 합쳐갖고 9조를 넘게 터뜨려요. 거래대금을. 언제? 7월 26일 날? 그리고 꺾였으니까 그게 정점이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 논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요. 그러면 아주 단순 논리로 보시면 돼요.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자,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짧게 넘어갈게요. 미팅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올해 포스코홀딩스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결론은 다 필요 없고, 거래대금 다 합산해서의 평균 단가의 기준이 되니까 포스코홀딩스의 평균 단가가 얼마입니까? 개인들이 또 아는 47만 6천 원이 평균 단가야. 아직까지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아야 소리가 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우리 방안에서만 해도 갖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계시잖아요. 2차 전지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솔직히 계세요.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막 여기서부터 7월부터 평균 단가 다 필요 없어. 올해 전체를 따지자니까 그냥. 우리 올해 계속 갖고 있었으니까 2차 전지를.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여기서 사거래일 빼고 나면은 사실상 산 사람이 없어요. 특히 우리 방에서는 산 사람이 없는 거야. 여기 사거래일 빼고 그 이전에 다 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버티는 거야. 아이씨, 내가 고점 놓치는 거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아이 더러워, 아유 진짜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47만 6천 원이라는 저 평균 단가까지 더 깨지고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고점 대비 33% 손실이지만 고점에 다 샀냐고. 저 사거래일 동안에 그 이전에 샀어요. 요즘에 산 사람이 있지. 그 나쁜 사람 때문에. 그 나쁜 사람 아니에요. 박순혁 씨, 선대인 씨, 뭐 김지훈 대표, 뭐 이창환, 나쁜 사람인 거지. 본인들 다 몰려 있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고객들은 다 쳐다보고 있고 방송 나가서 야 이거 뭐 대박인데 이게 뭐 여의도에 기관들이 잘못,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래서요. 한두 번 이런 종목이 있었어? 이런 테마가? 두 번째 기준은요. 농담해라. 얘는 47만 6천 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박순혁이 나와가 된다고. 이제 너 나와봐 이렇게 된다고. 뭐 얼마 전에 금감원 들어갈 때 뭐 박순현 그분 뭐 팬클럽이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데모했다. 그게 바뀐다니까 순식간에 그분들이. 기존에 하나대투에서 강연했잖아요. 주가 빠질 때 5월달인가요? 주가 빠질 때 사람이 와요? 안 온다니까. 착각이라니까. 에코프로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지금 보시면 개인들이 매수한 평균 단가가 62만 8천 원이에요. 어찌됐건 저 고점에서 샀든 맞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사신 분들이 이제 놓여질 수는 있죠. 정상적이신 분들은 다 팔았어 솔직히. 근데 낙폭과대라고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가 문제를 삼는 거죠. 낙폭과대라고 생각하시니까. 절대 아니에요. 얘는 63만 4천 원까지 이탈돼도 이상할 게 없어요. 저 평균 단가 이하로 내려와도. 그때 되면 진짜의 곡소리가 나오는 거야. 지금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오늘 밤에도 또 나와서 선대인 얼굴 노래져가지고 박순혁 씨 쌍욕해가면서 애드립 치겠지. 박순혁 씨는 쌍욕해가면서 선대인 씨는 옆에서 얼굴 노래져갖고 지 돈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끽끽 웃으면서 25년까지 이거 못 기다려요 뭐 이래가면서
아니 왜 기다리냐고. 차익 실현하고 다시 사면 되지 왜 기다려야 되는데. 무책임한 사람들이지. 펀드 매니저면은 왜 검증 안 된 실적을 전망치만 가지고 떠들어대냐 이거야. 그것도 모든 증권사가 아니라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리고 지금 업황이 바뀌었는데. 전기차가 들팔려 리튬 가격이 하락해. 오더를 줬던 쪽에서 생산을 축소하라고 요청이 들어와. 정책이 좀 바뀔 수 있는 공화당 쪽에 조금 힘이 더 실리는 것 같아. 이런데 왜 헛소리들을 하냐고. 펀드 매니저면 벌써 기술적으로 다 잘라냈어야 되는 거 옳은 게 아니에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포스코 퓨처엠의 기준에서는 일단은 34만 원대 기준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곡소리 나오는 거죠. 딱 이틀 빼고는 53만 원 이상에서 다 정리하고 53만 원에 다 팔았어? 아니지. 더 위에서 파셨겠죠. 에코프로비엠 다시 한번 봅니다. 결론은 이렇게. 에코프로비엠 26만 원. 매수 단가 기준 25만 7천 원. 그럼 얘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너 나와! 너 때문에 내가 샀잖아! 하는 소리가 이제 깔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 방송에 채팅방에 우리 뭐 국가를 구원하실 분, 우주를 구원하실 분 이런 식으로 채팅이 올라오던 그런 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은 전부 이제는 욕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야, 네 계좌 까봐 너 먼저 판 거 아냐부터 해서. 야, 네가 사러 샀으니까 너 집 팔아가지고 이거 방어해줘. 성이라도 보여봐부터 해서 별의별 악담, 악의가 다 나올 거예요. 그거를 하루 이틀 겪어보냐고. 한두 번 겪어봐요. IT 거품 났을 때, 바이오 거품 났을 때,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산성 PNC가 57배 올라, 조화제약이 42배 올라. 그게 정상입니까? 그러고 나서도 2017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진보 정부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보 정부가 들어올 때 이제 성장주들 위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 희한하게 2017년에도 아무 내용도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바이오주들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케어 한참 지나고 나서 한미약품 시가총액 5천억짜리를 2조로 만들어버리고 그거를 다시 1조까지 밀고 내려가서 1조에서부터 5개월 만에 6조를 만들어요. 1조짜리를 5개월 만에 6조. 가격으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개인이 만질 수 있는 범위는 아니죠. 6조 만들어 놓고 클린턴 후보가 SNS 한번 뒤집어 까니까 한 방에 무너졌죠. 미국에서도. 그렇게 되면서 3조까지 깨져요. 4주 만에 3조. 6조에서 3조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나서 그 3조짜리를 세상에 9조까지 끌어올려요. 9조까지 끌어올리고 나서 이제 뭐 시끌벅적해진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아작이 난 거고. 그러니까 그런 류의 흐름들을 뭐 신라제는 안 그래요? 바이오주들 안 그래요? HLB 그 대주 주식은 다 어디 갔어? 10%가 안 돼. 아니 이런 거를 뭐 모르냐고. 그럼 왜 여기다 비교하냐라는 표현을 하는데 대주 주식은 10%도 안 돼. 이게 팔아먹어서 10%도 안 될까? 아니잖아요. 전환 물량 행사에서 다 해먹은 거 아니에요. 주식수가 만약에 1000만 주였어. 대주주가 50%였어. 근데 10%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500만 주 갖고 있는데 10%면 5천만 주가 돼 있겠지. 혹은 2천만 주 기준에 50% 갖고 있었어. 그럼 1000만 주 갖고 있던 거죠. 근데 지금 1억 주야. 10%야 그냥. 전환 물량 무지하게 들어오고 전환사채 행사해서 팔아먹고 그게 누가 갖고 있냐는 거죠. 누굴까 그게.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하고. 결론은 그래서 오늘의 기준에서는 결론적인 범위의 오늘의 기준에서는 일단은 현재 기준의 2차전지 범위는 아직까지 밀려 내려갈 자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처하시면 안 되고 낙폭과대라고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은 장중에 올려놔드렸던 범위 유료방엔 별도로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마감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 짓게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별도로 해놓고 2차전지 전략 부분 해놓고 2차전지는 다시 추가적으로 보강해서 체계적으로 좀 교육을 해드릴게요. 다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필요할 수 있어요. 앞으로 또 IT 쪽이나 이런 쪽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기준에
우리 종목군들의 이제 수급 범위 보면 삼성전자가 수급이 좀 꼬여서 아쉽지만은 일단 삼성전자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이 특정 창고의 매도, 메릴린치의 매도 이런 부분에 손바뀜의 흐름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고 하이닉스 뭐 소폭입니다만 매수 우위 그리고 LG전자 뭐 삼성전기도 어렵고 LG화학도 어렵습니다만 그나마 자동차에서 좀 방어를 해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변동성 종목이에요. 그죠? 지금 투매 동참하기보다는 가지고 가면서 대처를 할게요. 그렇게 하고 IT 쪽에 이제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쪽의 기준도 다시금 거래대금하고 여러 가지 확인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한미반도체도 오늘 녹화를 2개나 해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 차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제차를 다시 하고 희한하네. 그 답변을 주셨나? 우리 직원분들이 이거부터 좀 채우라고 좀 얘기를 해놨고 뭐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지? 효주 씨가 방송 가서 못하나? 그럼 답변을 뭐 주든가. 답변 줬는데 제가 못 받나?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강연의 신청들 빨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합류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방 안에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오셔서 이번 기회에 굉장히 좋은 기회죠. 2,400포인트입니다. 연말까지 3,000 간다고 한번 설정을 하고 대처를 하자니까 농담이 아니라 그럼 연말까지 3,000을 간다 했을 때 누가 들어 올리겠느냐. 그 전략 부분을 같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이번 강연회 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농담이 아니라 이번 강연회 때. 강연회 14일이니까 버거우시더라도 참여 다 하시고 VVIP 방으로 넘어오시고 연장하셔야 될 분들 빠르게 연장하셔서 한가위 혜택 마무리 혜택 받으시고 됐죠? 네. 고생하셨습니다.